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활약하면서 이름을 알린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준급으로 고기를 다루는 솜씨를 선보여서 인기를 끌면서 외식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결국 구속됐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텔의 파티룸에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 마약을 했느냐 취재진의 질문을 던졌는데 돈 스파이크는 최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YTN 단독 취재 결과 추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앞서 마약류 전과 3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추가 보도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어제 구속 상황 임성재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손실이 인해서 제 대학에 받겠습니다. 지난 4월과 8월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 호텔 등에서 여러 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호텔 방에선 필로폰 30g도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돈 스파이크 측은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거 당시엔 혼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텔에 혼자 계시다가 검거된 겁니다. 그게 사실관계고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추가로 마약이 유통되거나 이런 일 방지하도록. 대체 왜 그랬을까?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용의자 고시원 세입자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남성은요, 고시원에 10년 넘게 거주한 무직자였습니다. 지금 30대니까 아마도 20대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거주했었겠죠. 10년 넘게 한 건물에서 동고동락했으면 이웃사촌과도 같았을 텐데 범행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일단 금품을 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서 달아났는데 이 가방 안에는요, 10만 원도 안 되는 현금과 카드가 전부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세입자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월세도 좀 깎아주고 인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낮 12시 50분쯤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건물주가 지하 1층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류에 목이 졸려 있었고 인터넷 랜선에 손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8시에 누가 봤었대요. 거기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낮에 뭐 심으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동네 주민이 봤었대요.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 동선을 분석한 뒤 9시간 만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40대 남성 기억하시죠? 당시 재범의 우려가 없다.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망 안 갈 거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아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논란이 있었죠. 경찰이 추가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촬영 혐의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 관련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결국 구속됐어요.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던 게 맞습니까? 휴대폰에 아동 성착취물이랑 불법 촬영물 있었는데 맞습니까? 법원은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해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흉기를 들고 여학생의 가방을 붙잡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습니다. 와이프도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아픈 상태고 애는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온 것도 답답한 점이었고. 애초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행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접 여성들을 몰래 찍거나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요, 이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영화인과 실화인가 지금까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교도소가 배경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교도관에게 좀 돈 좀 찔러주고 부정 물품 소지하고 특혜 누리고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이 딱 그렇습니다. 청송교도소라고 불리는 곳. 여기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1,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영화 속에서 이런 관계 잘 유지되는 거 보셨습니까? 현실도 영화에서처럼 재소자와 교도관의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정행위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 북부 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씨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좀 급하게 좀 쓸 게 있어서 가는데 전 이체 좀 해주라. 얼마? 300만 원 정도.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모두 1,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B 교도관은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까지 지우라고 했습니다. 급하다고 통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고데기하게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저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B 교도관은 뒤늦게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 갚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현금의 경우 자신이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A씨도 이를 하고 싶어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